이거는 무대 만드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무대를 만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안전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입니다. 무대를 만드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건축물을 만드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, 사실은. 실제로 많은 건축 구조물들이 이제 무대를 만들 때 사용되거든요. 그래서 예술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안전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무대에 올라가는 아티스트들, 그리고 제작진들, 그리고 관객분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전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요, 제가 이제 어떤 내한 공연의 연출 감독이었거든요. 이제 연출 팀장이었는데 그 아티스트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대 비용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 관련된 뭐 투자처라던가 아니면 총괄 쪽에서 제작 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셨는데 단칼에 잘랐던 게 그거였습니다. 지금 이 예산으로는 일단은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힘들다, 그렇게 만들면. 그래서 조금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관련돼서 좀 태클을 안 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태클을 많이 거는 편이에요.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총괄분한테, 대표님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아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못 책임진다고. 저한테 뭔가 다른 거를 이제 좀 뒤집어 쓰라고 그러면 제가 뒤집어 쓰겠는데 근데 안전 문제만큼은 제가 뒤집어 쓸 자신이 없다고. 제가 그 정도 역량은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완고했었어요. 원래 그분한테 그렇게 완고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무대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사실 기획하는 사람들마다 또 기획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시안을 먼저 만들고 그 기획회의에서 이제 제작진들, 이제 연출 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제작진들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이제 연출, 무대에 한정돼 있는 이제 스태프들 있죠. 음향 감독님 계시고 무대 감독님, 뭐 무대 제작팀, 그리고 이제 구조물팀, 그 조명팀 이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, 그리고 그 업체분들이랑 같이 해서 뭐 현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안을 작성했는데 도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가능할까요? 하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 관련된 것들, 그리고 연출 관련돼 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을 시킨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문서들 있죠. 그 문서들을 만든 다음에 뭐 큐시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셋인하고 셋업하고 셋아웃 시간 이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갑니다. 이거 되게 굉장한 오해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무대를 더 잘 만든다, 무대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작진 분들도 굉장히 이제 무대를 잘 만드세요. 기술력도 굉장히 훌륭하시고. 물론 선생님이 외국계 기업을 나왔지만 외국을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대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거든요. 그랬을 때 비해서 못한다? 외국 스태프들에 비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못한다? 절대 그렇진 않고요. 다만 그건 있습니다. 인프라랑 약간 시각차가 좀 존재를 해요. 그 나라는 이제 사실 제작진들뿐만 아니라 워킹 프로세스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, 기반이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은 튼튼할지언정 뭐 이제 워킹 프로세스나 기반이 그 물자 기반이 이제 튼튼하다,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스태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진짜 없는 살림에
막 무대를 만드시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 무대 제작하시는 분들 막 이 시스템 팀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. 진짜 최고십니다. 그리고 하나의 시각차는 이제 그런 겁니다. 관객, 뭐 아티스트, 제작진 가릴 것 없이 가치관이 달라요. 외국도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무대 올라가는 거 당연히 보고 싶어하고 당연히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긴 하는데 무대를 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요. 이 아티스트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연만 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무대 연출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의 공연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. 그냥 단순하게 관객분들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제작진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, 그리고 뭐 이제 관련된 후원사나 투자사나 협찬사 이런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무대에 그만큼 이제 해외만큼 지금 공연 잘 돼 있는 해외만큼 투자하는 이제 공연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다 가성비 어떻게든 쥐어짜내고, 근데 그 가성비가 적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안전이라든가 또 이제 제작진들의 그런 인건비 이런 것들에는 좀 다가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좀 깎으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이 돈 제값 주고 받으면 그만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을 주고 100을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가성비를 엄청 따져. 근데 이거는 가성비 수준을 떠나서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고,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심적인 힐링 그런 것들과 직결되는 거라면, 게다가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뭐 이제 브랜딩이라든가 또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직결된다 그러면 그만큼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아쉽죠.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. 외국 사람들이 더 무대를 더 잘 만든다? 아니에요. 우리나라 사람도 충분히 잘 만든다. 잘 만들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. 두 가지 무대를 추천해 드릴게요. 근데 하나는 선생님이 약간 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좀 심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무대는 라이브 에이드입니다. 사실 선생님은 라이브 에이드 그 세대가 아니라서 라이브 에이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 보고 나는 언제 저런 거 해보나 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아요. 사실 선생님이 이때까지 공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100편이 넘어가는데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가 2018년에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무대 기술력이라든가 연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돈나의 컴패션 투어라고 이제 마돈나 앨범 딱 나온 걸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한번 했는데 그 무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지금 와서 보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 조금 이제 연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한다 그러면 사실 만들 수야 있겠죠.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.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였습니다. 그때가 마침 딱 선생님 업계에 이제 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다가왔어요.